바로 어제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질 개선 계획을 발표했어요.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4대강에 대해서 이분만큼 현장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취재하신 분 또 없죠. 오마이뉴스에서 4대강을 취재하고 계신 시민기자 김종술 기자 저희 사자키에도 나오신 바가 있는데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이 세 개 부처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수질은 악화시켰다. 이런 결론이죠? 사실 이 문제도 좀 맞지 않는데요. 용수 확보라는 게 보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물이야 차는 건데 예. 쓸모없는 물이었죠. 그리고 이 수질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발생한 거고요. 예. 어쨌든 정부 스스로 수질 악화라고 하는 면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인정은 했는데 하필 왜 이 시기인지 저는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요? 어떤 의심이세요? 지금 정권이 사실 좀 바뀔 시기가 되니까 좀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닌가. 현장에 사는 저로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작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렇죠. 한다? 예, 사실 4대강 수질 문제는 재난 상태를 선포해도 될 정도로 악화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만 보다가 이제 와서 수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수질 문제가 있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게 좀 저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4대강 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한 거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감사원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등등 조금 박근혜 정부는 4대강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이지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도 처음에 4대강 사업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밝히겠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본적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까지 아무튼 눈치를 보느라 수질 악화를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다가 이제서야 했다. 그렇죠. 4대강의 수질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사실 금강 같은 경우,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일부 식수로 낙동강은 사용이 되고 있고 금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강에도 다녀왔는데 한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수질 악화가 됐거든요. 사실 환경부 물정책으로만 따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물을 취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방치해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정부는 어제 이제 4대강 녹조 발생 줄이기 위한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자료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4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부 이 펄스 방류라고 해서 조금씩 열어서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겠다. 그런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도 약간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위에 늘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탁상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 시나리오가 전부 다 어쨌든 보호 수문 열어서 물을 흘려보낸다.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범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죠. 시범적 운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범적 운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4대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게, 초창기부터 국토부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냥, 국민들의 여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문제잖아요. 그 이후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강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강에서 계속해서 강을 모니터링 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김 기자님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런 강의 지킴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사실상 단 한 번도 공감적인 이야기,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시범적 운영 이런 방법에 국민들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어야 되는지 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술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에 수문 열어서 뭐 펄스 방류든 무슨 방류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또 강에 다녀오고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예. 지금도 현장에 있습니다. 아직 집에를 못 들어가고 강에서 막 나온 상태인데요. 예. 금강 같은 경우는 3개의 보가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제일 상류 쪽에 세종보가 있는데 그 수문을 이번에 2차 개방을 해서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2차로 열다 보니까 강 바닥에 쌓인 이 미세 뻘들, 퇴적토들이 굉장히 많이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 방식이 잘못된 거죠. 모든 수문이 16개가 한꺼번에 열려야 이 퇴적토가 바다로 하구뚜까지 같이 열려야 깨끗하게 쓸려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데 예. 제일 위쪽에 있는 수문 하나만 열다 보니까 네. 상류에 있는 퇴적토들이 중간에 다 쌓이는 거예요, 지금. 중간 보문은 안 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공주보, 백제보 그 아래쪽에 계속해서 퇴적토가 쌓이고 있고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공주보, 백제보 근처에 가보셨죠? 예, 오늘 방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나 퇴적토가 쌓여 있고 상태가 어때요? 세종보 1차 수문 개방했을 때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깊은 곳은 한 2m까지 쌓였어요, 뻘이.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냥 무릎 정도까지 푹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 쌓인 뻘에는 굉장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악취. 예. 그래서 오늘 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제 차를 타고서 같이 못하겠다 할 정도로 제 몸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기온이 상당히 좀 낮은 상태인데. 예.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악취가 풍긴다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퇴적토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렇지 사실상 거의 시궁창 수준인가요? 그렇죠. 오늘 제가 SNS에서 좀 올리긴 했었는데요. 그 퇴적토를 이렇게 손으로 파헤치니까 예. 환경부에서 수생태 오염 지표종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1급수부터 4급수까지. 예. 최하 지표종인 4급수에 사는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를 그냥 흔하게 아무 곳이나 뻘만 파헤치게 되면 다 이렇게 확인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일부 동영상을 찍기를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동영상일 것 같습니다. 실지렁이들이 그냥 이렇게 수없이 수만 마리가 나와서 예전에 시궁창이 막 흐느적거리는 그 모습을 금강에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가 뒤엉켜 있어요? 예. 이야, 그리고 냄새도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식당에 가야 되는데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 못할 정도로 옷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죽은 물고기들이 지금 산란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3월에는 이 강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예. 강의 생명들이 깨어나는 산란기 시절인데 하필 왜 이때 수문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 시기에 이렇게 열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아까 지금 그래도 좀 기온이 쌀쌀한 편이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그 뻘들이 어떻게 될까요? 퇴적토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보글보글 끓어요? 안에서 온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제가 온도계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물 표면과 물 바닥층 또 뻘 속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보통 5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뻘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메탄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 밖으로 그냥 보글보글. 그러니까 가랑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뻘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 기자 보시기에는 만약 보의 수문을 열으려면 16개 보 수문을 동시에 일제히 다 열어서 상류부터 쌓여져 있는 그런 이 각종 뻘 퇴적토들이 바다로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 제자연화 문제는 좀 굉장히 저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수문을 여는 게 100% 대안이냐? 저도 사실 수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요즘 강을 가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워낙 그 바닥층에 쌓인 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뻘들이 일시적으로 다 바다로 흘러가고 하루로 흘러갔을 때 문제가 없을까. 글쎄, 그것도 걱정이네요. 예, 사실 그런 문제도 좀 두렵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팔지 못한 예전에 준설한 모래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래들을 강으로 되돌려주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아무튼 종합적으로 더 연구하고 그 현장 지킴이들과 토론하고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냥 임시방편, 탁상행전 그냥 그렇게 보인다?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4대강 사업이 딱 그 점이었는데 지금도 강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 일반인들의 의견 아니면 강에서 계속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시범 운영이다라는. 보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물이야 차는 건데 쓸모없는 물이었죠. 그리고 이 수질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발생한 거고요. 어쨌든 정부 스스로 수질 악화라고 하는 면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인정은 했는데 하필 왜 이 시기인지 저는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요? 어떤 의심이세요? 지금 정권이 사실 좀 바뀔 시기가 되니까 좀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닌가. 현장에 사는 저로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작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한다? 예. 사실 4대강 수질 문제는 재난 상태를 선포해 근본적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까지 아무튼 눈치를 보느라 수질 악화를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다가 이제서야 했다. 그렇죠. 4대강의 수질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사실 금강 같은 경우,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일부 식수로 낙동강은 사용이 되고 있고 금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강에도 다녀왔는데 한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수질 악화가 됐거든요. 사실 환경부 물정책으로만 따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물을 취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방치해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정부는 어제 이제 4대강 녹조 발생 줄이기 위한 댐 해도 될 정도로 악화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만 보다가 이제 와서 수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수질 문제가 있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게 좀 저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4대강 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한 거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감사원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등등 조금 박근혜 정부는 4대강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이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도 처음에 4대강 사업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밝히겠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어제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질 개선 계획을 발표했어요.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4대강에 대해서 이분만큼 현장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취재하신 분 또 없죠. 오마이뉴스에서 4대강을 취재하고 계신 시민기자 김종술 기자 저희 사자캐도 나오신 바가 있는데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이 세 개 부처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수질은 악화시켰다. 이런 결론이죠? 사실 이 문제도 좀 맞지 않는데요. 용수 확보라는 게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자료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4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부 이 펄스 방류라고 해서 조금씩 열어서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겠다. 그런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도 약간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위에 늘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탁상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전부 다 어쨌든 보수문 열어서 물을 흘려보낸다.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범적